네, 첫 번째 상담 의뢰자는 대학원생이시고 나이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이사님 어떠세요? 이 나이가 취업에 절대적일까요? 영향이 어떨까요? 사실 뭐 일반 기업 상황에 따라서 뭐 채용도 그런 그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요. 네. 저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다만 신입사원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학교를 졸업하고 첫 이제 경력으로 시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이에 대해서 좀 돋보이기가 쉽습니다. 네. 우리가 보통 학번 따지는 거 쉽지 않아요. 계산 쉽고 몇 년생 그렇게 따지는 게 쉬운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민감할 수 있고 요즘에 워낙에 또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취업 재수 삼수하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조금은 예전보다는 좀 더 민감해지긴 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어려도 고민이고 또 나이가 있어도 취업이 어렵지 않을까 이것도 고민인 것 같은데요. 네.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 구직자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먼저 전화 연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우리 신상진 이사님 자리해 주셨으니까 두 분 인사 나누시고 궁금하신 것들 마음껏 한번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앞서 질문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취업의 적정 나이 선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. 어떤 기업에서 선호하는 나이대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선호하는 나이가 있다기보다는 네. 약간 좀 부담스러운 나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부담스러운 나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말씀드린 거 신입사원이기 때문인데요. 네네네. 기본적으로 근데 회사마다 어떤 좀 나이에 민감한 정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너무 나이에 대해서 압박을 받지 마시고요. 다만 회사의 조직 체계나 직급 체계 아니면 또 조직 문화나 또 재직 중인 또 어떤 상사들 좀 평균 연령대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좀 민감할 수 있는 기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크만 하시고요. 네. 너무 지금 단계에서 나이 때문에 내가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. 더군다나 지금 본인이 공백 기간이 뭐 기신 건 아니죠. 석사 과정 하실 때까지 네네. 그런 상태라고 하시면은 네. 뭐 너무 또 젊다고 막 선호 엄청 뭐 가점을 받거나 뭐 그런 제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일반적으로는요.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석사를 마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그런 점들을 봐주시는지. 이제 남학생들 4년제 대학 졸업하는 남학생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군필을 하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연령대는 저희가 한 26에서 29 정도 사이에 만약에 취업을 하신 상황이라고 하면 관계가 없고요. 네. 혹시 대학원 이제 지금 그 과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석사라고 하시면 거기에 이제 일을 더 하시면 되겠죠. 한 뭐 27, 8에서 뭐 한 30이나 31 정도까지는 네. 크게 뭐 그것 때문에 취업에 뭐 그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. 혹시 이제 여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일을 빼시면 됩니다. 뭐 군대를 안 갔다 오시니까 한 20대 초중반 정도에서 취업을 하시면은 큰 이제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죠. 네. 한 가지 정도만 질문 더 받아볼게요. 궁금하신 점 어떤 게 있을까요? 최근 삼성에서 중국어 어학 성적 보유자에게 그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따라서 중국어 어학 성적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에 필수 조건으로 영어 스피킹 성적을 이제 기업에서 요구를 하자. 이제 지금은 영어 스피킹이 일반 토익 성적 못지않게 중요해졌는데 이제 중국어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취업 시장의 보편화가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.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. 네. 일단 첫 번째 관점은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역, 교류 관계상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? 예. 중국 시장에 대한 새로운 니즈와 또 새로운 그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국어 잘하는 그 지원자들에 대해서 이제 가점을 주거나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고요. 네.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요즘에 취업이 워낙에 힘들지만 또 준비생분들이 그 영어 같은 거 특히 대비를 잘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기업에 채용할 때 그게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토익 스피킹 같은 것도 그죠? 초기에는 좀 그게 또 구분이 되지만 다들 준비를 열심히 하니까 그러다 보면 기업에 또 차별화를 두려는 평가 항목을 자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요즘에 중국어에 대한 가점을 주거나 좀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요. 제가 볼 때는 중국과 교역 관계가 좀 많은 기업이라고 하면 좀 더 대비를 하시면 좋고요.
특별히 그런 교역 관계가 많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너무 뭐 무리하게 영어도 뭐 부족한 상태에도 중국어를 하고 그러실 정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걸리죠. 예. 그래,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일단 전화 연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전화 연결 이후에도 저희가 추가적인 조언 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사실 연말이 되면 나이 걱정하는 분은 뭐 구직자뿐만이 아니죠. 이제 해가 네. 넘어가면 나이가 하나 더 늘면서 혹시라도 취업에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을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격 요건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죠. 뭐 현실적으로 예, 뭐 약간 뭐 슬픈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.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실제로 그 취업포털 또 사람인에서 뭐 한 700여 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. 신입사원으로 네. 30세 이상 지원자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문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 29.4% 정도, 네. 죄송합니다. 29.4% 정도는 네. 채용을 좀 꺼린다. 꺼린다. 예, 부담이 된다.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렇군요. 뭐 다양한 네.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위계 질서가 흔들릴 것 같아서가 가장 많은 응답으로 꼽혔다고 하고요. 또 왠지 연봉에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린 입사 동기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또 취업이 늦은 결격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결혼 정년기 및 이증이 잦을 시즌이라서 쉽게 퇴사할 것 같아서 등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. 네.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참고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고 뭐 자신감을 잃을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는 네.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는데 요즘 중국어에 대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왜 이런 분위기가 요즘 들어서 형성되고 있는 걸까요? 중국 인구가 지금 한 13억 정도 됩니다. 네. 현재 인구는 또 얼마나 불안한지 모른다는 얘기도 항상 있는데요. 이제 국제적으로 볼 때 중국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다 집중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신규 수요가 창출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굉장히 향후 이제 미래 비전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사업적으로 관심을 다 둘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란 또 특징이 우리나라에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습니까? 네. 전략적으로도 또 굉장히 중국 쪽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또 공장을 또 생산 그 제조업 같은 경우 또 공장 기지를 많이 짓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측한다고 하면 중국 시장은 계속 커질 거는 뭐 확실하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중국어에 대한 또 이제 신입사원들의 좀 그런 역량을 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두 번째 구직자의 고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나 이지연 캐스터가 전해줍니다. 네,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뉴욕 시러큐스 대학에서 신문 방송학을 전공했고 심리학 부전공을 한 23세의 여성입니다. 해외에서 학교를 나와서 국내에서 취업하기가 참 어려운데요. 저처럼 특수한 케이스는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? 스터디하기도 힘들고 면접 훈련도 어렵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.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서진 씨도 유학파이시지만 유학파들은 네. 왠지 국내 취업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긴 있는데 아니에요. 그래요? 왜냐하면 정보가 늦고 잘 모르거든요. 그렇군요. 예. 이사님 어떻습니까? 그들만의 고충이 분명히 있나 봐요. 예, 지금 뭐 서진 씨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. 뭐 예전엔 저희가 이제 유학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좀 희소성도 있고, 네.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유학하는 학생도 많지만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옛날만큼 희소성이 없으니까 국내에서 또 그냥 해외 채용을 많이 진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서진 씨 말씀하신 것처럼 또 유학파들의 그 애로사항이 현지에서 한국 국내 취업 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. 맞아요. 우리나라는 또 뭐 이미 아시겠지만 대학교마다 요즘은 또 취업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취업 프로그램 상담이나 컨설팅을 못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유학생들이 오히려 현지에서 이제 국내로 취업을 못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졸업 후에 들어와서 이제 또 취업을 도전하는 경우도 많고요. 저도 네. 실제로 뭐 그런 학생들을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두 번째 상담 의뢰자인 이 해외 유학파 이분의 어떤 상담을 저희가 자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뭐 고민이신 부분을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긴 했는데 직접 한번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신상희 이사님과 두 분 인사 나누시고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제가 일단 해외 대학 그 졸업생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게 일단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. 혹시 취업 준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예,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이제 학교 다니시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취업에 대한 그 준비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. 기본적으로 크게 4단계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진로입니다. 제가 항상 방송에서 강조하지만 일단 본인의 흥미 적성,
본인의 또 직업적인 가치관에 어떤 쪽 직업이 잘 맞을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. 그런 진로가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실제 내가 그 지원할 곳, 기업의 업무나 뭐 직무에 대한 그런 취업 정보를 또 수집하시고 또 공채 공고에 대해서 트렌드를 좀 파악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또 취업 전략을 세우시고 나만의 강점, 차별화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. 나의 눈높이에 맞는 실제적인 기업이나 그죠? 직무는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인지. 그게 되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 실전 준비. 그러니까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또 어떻게 써야 효과적인지, 면접에는 내가 또 어떤 부분에 취약점이 있을지를 직접 평가하시고 또 체크하셔서 단계적으로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. 더 궁금한 점 있으시죠? 네, 네, 너무 하나 더 들어볼까요? 네, 그리고 또 그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들었는데, 스터디의 그 필요성과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, 어떻게 선택을 해야 좋을지. 네. 스터디, 예. 한국에서 실제로 좀 취업 관련된 또 다양한 카페하고 동아리들, 온라인 그 동아리들이 있는데요. 그 커뮤니티 활동을 좀 해보셨나요? 저는 이제 듣기만 하고 막상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직은, 네. 취업 동아리 학생들 학내에서도 요즘 취업 동아리 그런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학내에서도 많이 하고 또 학예로 또 본인이 희망 업종과 직무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합니다. 취업 동아리가 기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일 좋은 그 요소는요. 취업 정보를 얻는 데는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죠? 본인 희망 분야가 같은 비슷한 학생들끼리 다양한 또 정보를 각자 수집해서 그걸 또 같이 공개하고 공유하고 또 거기에 대한 좀 그 취업 전략을 기본적으로 짜는 데 도움이 되고요. 또 유의하셔야 될 부분도 있어요. 사실 이게 학생들끼리만 그걸 하다 보면은 적정한 멘토가 있어서 그걸 좀 그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너 이거 자기소개 잘 쓴 것 같다. 아니면 뭐 너 면접 뭔가 좀 이상하다. 네. 이렇게 좀 이유를 설명 못하고 네. 주관적인 그냥 형태로 서로 또 주고받다 보면 오히려 또 약간 부정확한 그런 또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하셔서요. 가능하면은 어쨌든 리더가 좀 뚜렷하게 취업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가 많던지 아니면 좀 적절한 멘토분을 좀 데리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가입하시면은 그거는 분명히 뭐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요, 알겠습니다. 시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. 네. 저희가 추가적인 조언 계속 해드릴 테니까요.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길 바랄게요.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이 해외파였어요. 네, 해외 네. 유학생이라는 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정보에는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이분만의 강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, 이사님. 네. 기본적으로 해외 유학파 학생들의 가장 큰 강점은 외국어죠. 네. 네. 본인이 그죠? 현지 해외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유학생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파가 요즘 너무 많다 보니까 단순히 어학적인 걸 강점으로 해서는 취업에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또 국내에서도 뭐 어떤 학교나 전공에 따라서 좀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본인 좀 기술 연구 쪽 관련된 쪽들은 또 우리나라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더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학교에서 유학을 하면 더 유리한 경우가 있고요. 어쨌든 본인이 또 현지 지역에서 뭔가 특색을 좀 본인만의 강점을 찾아야 됩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 디트로이트 하면 자동차로 유명하지 않습니까? 디트로이트. 내가 그쪽 예, 지역의 학교에서 유학을 했다고 하면 좀 자동차 업종, 그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쪽을 주로 지원을 한다든지 또 뭐 캘리포니아 그죠? 뭐 저희 산호세나 그런 LA 쪽, 샌프란시스코 쪽은 또 IT 쪽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? 그런 데 있는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나의 또 취업 업종을 IT나 뭐 그런 컨설팅 쪽으로 그런 식으로 좀 단순히 내가 어느 학교에서 뭘 공부했다면 생각하지 마시고 현지 지역과 내가 몇 년 동안 그 익숙해진 문화와 그런 것들 좀 연관해서 취업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우리 유학파분들은 이사님 말씀대로 전략을 훨씬 더 세밀하게 잘 짜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마지막으로 또 오늘 취업 상담센터 지켜보고 계신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예, 이제 거의 뭐 올해도 정말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. 뭐 12월하고 또 1월은 채용에 있어서는 거의 비수기인데요. 여러분들이 또 연말연시 마음 심적으로 잘 또 올해 취업 준비 결과 잘 정리하시고요. 또 신년에는 또 상반기 채용이 곧 뭐 3월이면 또 상반기 채용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뭐 1, 2월 또 금방 갑니다.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준비하시고 열심히 또 좌절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은 내년에 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테니까 힘내서 또 오늘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자 오늘 취업 상담센터 함께해 주시는 신상진 이사님 고맙습니다. 오늘 말씀. 고맙습니다. 네. 자, 잡매거진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. 그렇습니다. 언제나 그렇듯이 잡매거진의 매력 다들 알고 계시죠?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재밌어질 잡매거진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네.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잡매거진은 계속됩니다. 쭉.